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신규 상장주들을 좀 체크해보고 이제 차트를 돌려보다가 그냥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자리에 있는 종목 하나가 보여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종목명은 드림 인사이트고요. 그 광고 업체인데요. 이제 그 광고의 기획 제작부터 온라인 플랫폼 매체 광고 게재 및 사후 관리까지 광고 산업 전반을 대행하는 광고 대행 업체입니다. 회사 명에 다 하는 일이 드러나 있죠. 그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계속 하락만 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날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자면 자체 개발 마케팅 솔루션 모델인 크리테크라는 걸 사용해서 광고 효율 극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크리엑스테크가 이제 크리하고 테크를 합한 말입니다. 이제 그 광고의 본질을 좀 선명하게 강화 가능하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그 이를 표현할 개념으로 이제 창의성과 기술을 더한 크리테크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창의성을 뜻하는 크리에이티비티 그리고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 이 두 개를 더해서 크리테크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출신 기술을 인공지능을 광고에 접목해서 크리테크의 완성도를 튼튼히 다지고 활용 범위도 넓힐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디지털 광고 마케팅 기업인데 이제 일반 광고 기업하고는 달리 이들은 이제 외주 없이 모든 광고 업무를 내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빠르고 일관된 전략과 관점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광고를 집행하는 점이 큰 경쟁력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솔루션 중 하나 이제 내부적으로 그 광고 솔루션 뭐 6개가 있다 하는데 그 인공지능 광고 도구인 그 DMAX가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대표가 크리테크 시대를 열 기술로 광고 솔루션 D6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뭐 디트릭스, SNS 댓글을 분석해서 핵심 키워드를 찾는 디트릭스, 그다음에 광고 품질 지수로 성과를 실시간 계산하는 디플래너, 그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디맥스라고 그 고성과 광고의 데이터를 배워서 성과를 예측하는 그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디맥스는 세계 광고 시장에서 드문 인공지능 광고 도구인데요. 그 드림인사이트가 10여 년 동안 한 광고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 분석을 하고 새로운 광고의 기획과 전략 수립은 물론 이제 컨텐츠 제작할 때까지 업무 전반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DMX는 먼저 이제 기존의 광고에 유입된 소비자를 상세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또 이제 광고를 의뢰한 기업의 이제 활동 부문과 속성, 성향과 관심사도 기준에 포함시켜서 이제 새로 집행한 광고를 보고 들어온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도 이제 분석을 해서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비자의 속성을 구분하고 유효한 접근 방법을 예측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 작용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수집과 정제, 모델링 대입이라는 인공지능의 동작 원리를 광고에 그대로 적용한 셈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로 방송 광고 시장이 이제 좀 침체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 통해 가지고 이제 향후에는 디지털 광고 시장을 주도할 전망인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오히려 드림인사이트는 경기 침체를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경기가 나쁠 때 광고주들은 이제 성과를 바로 측정 가능한 디지털 광고, 특히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에 좀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드림인사이트가 지금까지 역량을 발휘했던 부분이 바로 그냥 그쪽이기 때문에 디지털 광고뿐 아니라 이제 그 뭐 TV라든가 신문, 라디오, 잡지 등 4대 매체 그리고 5개 광고 등 여러 부문의 광고를 집행하면서 서로 이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크로스 세일링 전략으로 승부를 걸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꾸준히 쌓은 디지털 광고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IPO 이후에 주력 사업을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스펙 합병을 한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크할 사항은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스펙 합병을 시도한 게 아니고 21년 말에 스펙 합병을 시도했다가 22년 4월 달에 철회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 몸값을 너무 부풀려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스스로 철회를 했다가 다시 이제 시총을 낮춰가지고 재도전 끝에 이제 1월 25일 날 스펙 합병 상장을 했는데요. 그 제일계획이나 이노션 등 대비해서 좀 고평가 논란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펙 합병될 때 그 기준가가 5,850원인데 현재 그 첫날 이제 뭐 거의 상승을 하고 이제 둘째 날 고점을 찍은 후에 쭉 밀려가지고 이제 그 스펙 합병 기준가에도 못 미치는 3,400원대 그리고 지금 3,600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는데 상장 이후에 이제 이거래일 동안만 그 거래가 조금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기관 물량들 이제 판매 가능한 매도 가능한 기관 물량들 대부분 나온 거로 보고 이제 그 보호에서 잡혀 있는 게 기본 물량이 뭐 6개월 1년짜리 빼고 이제 그나마 많은 게 이제 한 달 1개월짜리인데 1개월짜리 기껏 해봐야 이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 4%밖에. 그러니까 뭐 보호해수 가지고 이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음봉 5개 만들고 금요일 날 양봉을 이제 영망치형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여기서 이제 추세상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시범봉상 이제 바닥 횡보하면서 물량 소화 또는 이제 매집의 흐름을 보였다고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뭐 상장한 지 며칠 되지도 않고 물량이 이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걸 뭐 매집으로 보기에는 뭐 하지만 이거를 이제 시범봉으로 늘려 봤을 때 바닥은 충분히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55이평선 하고 이제 이평이 이제 밀집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122평까지 물론 15분봉상이지만 122평까지 다 밀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만 살짝 들어준다면 충분히 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자리는 그렇게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걸 처음에 만약에 이쪽에 들고 계셔가지고 초기에 들고 계셔가지고 손절 못하고 이제 계시는 분들 뭐 6, 7천 원대라든가 이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나오실 수 있는 하지만 이제 그 신규주의 이제 함정이 또 이러다가 다시 밀려버리면 음봉이 또 몇 개가 더 나올 수 있고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손절 라인은 2월 1일 날 저점이었던 3,435원 이걸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제 분할 매수 대응하면서 한번 튀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사실 뭐 그렇게 중기적으로 가져갈 매력은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편으로 여기시고 이제 새로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신규주 관심 요즘 많이 있어 하시는데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 부근에서 3,500원 정도를 지지받는지 체크하시면서 조금씩 비중을 모아 가시면서 이제 3,335원을 3,400원 정도를 짧게 손절가로 대응하시고 목표가 1.5천원 2차 6,5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